자, 8장에 추가적인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풀보일링을 활용하는 그 산업적 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열교환기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열교환기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 이런 풀보일링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뭐 상변화를 일으킨다라든가 어쨌든 그럴 때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풀보일링이 잘 일어나게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좀 더 열교환기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풀보일링에 있어서 다양한 그 어스펙트가 있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면 거칠기 어떤 그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표면에다가 어떤 딤플, 캐비티 이런 걸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이 풀보일링을 좀 인핸스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와 T, 그 다음에 서모 XLE, 뭐 하이플럭스 이런 거는 하나의 이 특허로 출원된 그 표면 형태에 따른 뭐 상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튜브명이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개와 T도 보면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이러한 그 형태의 그 모양을 갖도록 표면을 좀 가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더모 XLE 같은 경우도 그 표면을 이와 같은 그 표면을 갖도록 만드는 거고요. 뭐 하이플럭스는 다양한 그 포러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표면적을 크게 하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데서 이 기포들, 버블들이 상당히 잘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 플레인 튜브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플레인 튜브고요. 플레인 튜브는 지금 월 스포잇이 여기 있고 여기 힙플럭스가 있다라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그리면서 이제 풀보일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죠. 그거에 비하면 그 필렌트사의 개와 T라든가 히다찌사의 더모 엑셀, 그 다음에 유니온 커브리지 하이플럭스를 보면 상당히 히트플럭스 월 스포잇이 낮은 상태에서도 보일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렌트사의 개와 T 그 튜브를 보면 이 보일링이 생성되는 이 온도 자체가 풀보일링이 생성되는 온도 자체가 여기 보면은 월 스포잇이 한 1, 2, 3, 4, 4도 정도부터 이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월 스포잇이 낮았다는 얘기는 뭐죠? 보다 수월하게 그 보일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미 상당 부분의 플레인 월에 비해 가지고 상당 부분 그 기포가 이 캐비티에 이미 쌓여 있는 거고요. 이렇게 쌓여 있다라면 보다 낮은 월 스포잇에서도 보일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뭐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실제로 월 스포잇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은 뭐 개와 T라든가 더모 엑셀이라든가 하이플럭스 자체는 이미 캐비티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작은 월 스페이스에서도 보일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세모도 보면 히다치사도 보면 상당히 낮은 월 스포잇에서 보일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 하이플럭스도 그렇고요. 근데 뭐 세상에는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가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표면에 항상 열교환기는 스케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인데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스케일 같은 게 이제 탈착이 되면 또 상당히 열 전달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이제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바이너리 믹스처, 다른 두 가지 성분이 섞였을 때의 풀보일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바이너리 믹스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크게 X는 리퀴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X는 리퀴드를 의미하고요. Y는 베이퍼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1. 그래서 1은 more volatile 성분이에요. more volatile
컴포넌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은 more 볼레타일한 컴포넌트, 뭐 알코올하고 물을 섞어놨다라면 more 볼레타일한 게 알코올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알코올을 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X는 리퀴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위에 이렇게 햇이 붙었는데 햇은 이 몰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거 몰. 그래서 그 질량 단위가 아니라 몰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낼 때 그 몰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몰 프랙션, 몰 프랙션을 햇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이성분 이 유체 이성분 물질 같은 경우는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가 변하는데 상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점인 거죠. 그래서 이 특수한 이 지점을 제외하고는 상변화가 발생할 때 이와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지금 변해요. 특이하죠. 그래서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순물질처럼 상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퀴드에서 혼합물이 증발을 한다, 보일링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액체 상태고요. 액체 상태 이거는 뭐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볼레타일한 그러한 물질의 조성인 거죠. X.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혼합을 했다라면 처음에는 다 리퀴드 상태니까 여기가 리퀴드 상태. 여기는 리퀴드, 여기는 토탈리 베이퍼. 여기는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로 그 알코올하고 물이 섞여 있다라면 거기에 모아 볼레타일한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몰비 그거를 바로 X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점점 온도를, 이 세로 축은 온도죠. 점차적으로 온도를 올리면 어느 지점에서 바로 뭐가 생겨요? 바로 이제 그 보일링이, 상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버블이 막 생긴다 해가지고 이 지점을 버블 포인트라고 해요. 버블 포인트. 그래서 상변화가 계속 진척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공존하는 영역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변하질 않아요. 이 온도에서 상변화가 다 완료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혼합물인 경우에는 보다 끓는 점이 낮은 more 볼레타일한 그 플루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ss 볼레타일한 그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섞여 있을 때 less 볼레타일한 물질이 있다면 그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상변화가 발생하면서 점점 온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보일링이 발생하면 점점 온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상변화가 끝나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뭐 다시 얘기하면 그 이와 같은 그 지오트로픽, 그러니까 아지오트로픽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지오트로픽 유체 같은 경우에는 상변화가 발생할 때 보일링이라면 통상적으로 뭐 이와 같은 PV 다이어그램이 있다라면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게 보통 이 순물질이라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보일링이 발생할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온도를 그려보면 어쨌든 온도 라인을 그려보면 이만큼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 온도 변화가 바로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리퀴드 상태에 있었다가 베이퍼 상태에 있었다가 합시다. 순수하게 베이퍼 상태에 있는데 점점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면, 온도를 이렇게 점점 낮춰주면 어느 지점에서 바로 이제 이 리퀴드로 변하게 되는데 그 지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듀 포인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너리 믹스처를 이렇게 보면 보통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이 리퀴드 상태에서 기포가 생기기 막 시작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버블 포인트 라인, 버블 포인트,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퀴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듀 포인트 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버블 포인트 라인하고 듀 포인트 라인에서 얘는 그 온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조성이 틀릴 수가 있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성이 50%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성에 따라서 그 변하면 당연히 듀 포인트 라인하고 그 조성이 변함에 따라서 듀 포인트 라인하고 그 버블 포인트 라인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실험을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조성을 바꿔가면서 이 버블 포인트 라인하고 막 기포가 생기는 지점 찍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막 이제 리퀴드가 생기는 그 라인들을 쭉 찍어보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점하고 이 점은 수물질인 경우죠. 수물질이죠. 왜냐면, pure less volatile component. 그러니까 덜 볼레타일한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less volatile한 컴포넌트가 100%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more volatile한 컴포넌트가 100% 있는 거니까 여기는 물이 되는 거고요. 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알코올이 100%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가 변화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끔씩은 여기 보면 이 버블 포인트죠. 이 버블 포인트고요. 이 점은 지금 이 조성에 있어서 이 X1i, 그러니까 리퀴드에 있는 1 조성에서 살펴볼 때 듀 포인트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가 있고요. 이제 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조성이 어떻게 될까? 그게 상당히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조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는 이와 같은 pH 다이어그램에서 얘가 H고요. 얘가 P라고 하면, pH 다이어그램에서 한 중간 정도, 상변화가 중간 정도 됐을 그때의 온도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때의 각각의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조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바로 이 그림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리면 바로 이게 이 TI, 인터페이스 템퍼러처인데요. 그러니까 상변화가 완전히 시작돼서 끝나는 중간 지역이 됐든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의 임의의 온도에서, 그게 온도는 버블 포인트에서 듀 포인트 라인 사이게 되겠죠. 그 온도에서 직선을 옆으로 그으면 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온도, 이 TI라고 하는 온도에서 리퀴드 상태에 존재하는, 액은 리퀴드라고 그랬어요. 리퀴드 상태에 존재하는 모어 볼레타일한 이 유체의 성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모어 볼레타일한 게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이 온도에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70도고 얘가 100도였다. 그러면 한 80도 정도 되는 거죠. 80도 상태에서는 이미 상변화가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때에서 리퀴드 상에 존재하는, 리퀴드에는 당연히 알코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을 수 있죠. 리퀴드 상에 존재하는 보어 볼레타일한 유체,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라 유체의 몰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럼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일성분을 알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일부는 이제 알코올하고 물은 이미 증발을 해가지고 기체 상태가 됐어요.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모어 볼레타일한 알코올의 몰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YIJ라든가 XIJ는 X 상태에서 존재하는, X는 리퀴드라고 했어요. X 상태에서는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하고 베이퍼 상태, 완전히 리퀴드가 되고 완전히 베이퍼가 안 된 거죠. 도중이니까. 그래서 리퀴드 상태에도 예를 들어서 메탄올하고 그 다음에 물이 존재하는 거고요. 모 볼레타일에도 메탄올하고 물이 존재하면 X1J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리퀴드 상태에서 모어 볼레타일한 이 메탄올이 차지하는 몰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YI1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에서 메탄올이 차지하고, 모어 볼레타일을 1이라고 했으니까요. 차지하고 있는 몰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는 굳이 풀보일링이 아니라도 이 바이너리 믹스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상황이니까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와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 바이너리 믹스처에서의 열 전달 계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는 많이 존재해요. 특히 냉매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 냉매 같은 경우에 R400으로 시작하는 앞자가 4자가 붙은 거는 바로 이제 그 지오트로픽 냉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상변화가 생길 때 온도가 변화하는 그런 냉매가 이제 R400 혼합 냉매고요. 그 다음에 R500이라는 냉매가 있는데요. 500번대예요. 501이 될 수, 502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아지오트로픽, 방금 얘기한 이와 같이 그 비록 혼합물이긴 하지만 이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조성으로 만들어진 냉매를 우리가 R500, R400은 뭐 혼합 냉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변화가 발생할 때 온도가 변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냉매를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뭐 GW 환경에 좀 친화적인 냉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오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특수하게 어떤 온도대를 만들기 위해서 혼합냉매를 많이 쓰는데, 그럼 혼합냉매에 있어서 열교환기를 설계하려면,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그런 열교환기를 설계하려면 당연히 열전달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열전달 계수에 대한 설명이 우리 책에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좀 간략히 좀 살펴보면, 지금 HBLI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H는 대류열 전달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게 바이너리 믹스처예요. 바이너리 리퀴드, 바이너리 믹스처. I는 아이디얼.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열 전달 개수를 예측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통상적으로 교수님 그런 경우는 뭐 두 개를 좀 합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여기 보면 이 HBLI 아이디어란 경우에 바이너리 믹스처의 대류열 전달 개수는 이 X1이 나타내고 있는 X1이라고 하는 이거 리퀴드였죠. 리퀴드 상태의 조성이죠. 그러니까 모 볼레타일한 그런 조성. 그러니까 두 개의 믹스가 섞여 있다라면 이 알코올이 나타내는 혹은 메탄올이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메탄올이 나타내는 열 전달 개수예요. 그러니까 메탄올의 비율에다가 메탄올의 대류열 전달 개수를 곱한 값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x1 햇,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율이 되겠죠? 그 몰비가 되겠는데요. 물이 가지고 있는 몰비에다가 물이 가지고 있는 보일링 히트 트랜스 코에피션트를 단순하게 산술평균한 이런 거를 보통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보면 그 메탄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섞었다. 메탄올하고 물을 섞었다. 근데 대류열 전달 개수 보일링 히트 트랜스 코에피션트 어떻게 구할 거냐? 아니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대류열 전달 개수 곱하기 메탄올의 몰비 더하기 물이 가지고 있는 대류열 전달 개수 곱하기 물이 가지고 있는 몰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본 경우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제로 리얼한 경우하고 이렇게 아이디어한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어떻게 그 대류열 전달 개수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대류열 전달 개수는 8.98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8.98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HBL 바이너리 믹스처의 대류열 전달 개수 어떻게 구하냐면, 열량에다가요, 플럭스에다가 월의 온도에서 PL 다음에 X1 햇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좀 엉망인데요, 글씨가. 얘기는 뭐냐면 상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변화가 발생하면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여기 보면 상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실제 대류열 전달 개수를 측정할 때는 이와 같이
초기에 상변화가 그 발생하지 않았던 리퀴드 상태의 그 조성, 그러니까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조성, 처음에 그 조성 상태에 해당되는 보일링 포인트 값을 뺨으로써 계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할 때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이 상변화 온도가 이렇게 쭉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대류열 전달 계수를 측정할 때 바로 이 온도만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과대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보일링이 점점 생기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pH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라면 온도가 이게 컨스턴트 템퍼러처 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 온도만 가지고 지금 이 보일링 히트 트랜스 코에피션트를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이 온도 말고 상승하고 있다라면 이게 상승하면 이게 낮아지게 되고요. 그 상승하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낮아지게 되고 이게 낮아지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지금 T 월 하고요. 그 다음에 T 보일링 포인트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이고요. 점점 올라가면 그 이 T월 빼기 여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작아지게 되면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과대평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70도였는데 70도로서 Q는 일정하다고 보면 70도일 때 계산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100도였었고요. 그럼 30분의 Q 힙플럭스인 경우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상변화 이 온도로 계산할 게 아니라 점점 가면은 얘가 80도가 될 수도 있고 90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거를 과대 평가하게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대 평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정이 필요한데요. 그 보정을 바로 그 F라는 값으로 이렇게 실제 값하고요. 그 다음에 ID란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서 FD 값을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온도 격차, 방금 온도 격차는 어떻게 보면은 순물질에 가까울수록 이 온도 격차가 작아지죠. 어디가 됐든 more volatile 물질의 순물질이 됐든 less volatile 물질의 순물질이 됐든 어쨌든 그 초기 조성 자체가 이 값과 이 값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이와 같은 효과는 줄 거예요. 그래서 FT는 당연히 뭐에 의존할 거냐면 두 개의 그 몰 비율의 차에 따라 가지고 FT 값을 그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실제로 들어있는 그 두 개의 차가 이거는 몰비고요. 이거는 실제 들어있는 그 양이 되겠는데요. 질량비가 되겠고 이거는 몰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두 개의 차이가 작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차가 작다는 얘기는 이게 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훨씬 더 그 FD 값은 뭐 그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고요. 왜냐면 아이디어라고 가까워지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이 이 X하고 Y 값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보다 이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조성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FD 값을 더 작은 값으로 1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디얼 값에서 실제 값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끝지점에서는 조성비가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X하고 Y의 그 몰비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뭐 순물질이랑 같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점점 커지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FD 값도 덩달아 가지고 좀 더 작아지게 되는 그렇죠? 이게 커지면 FD 값이 작아져 가지고 이 더 큰 보정을 지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FD 값을 고려를 해서 아이디얼은 통상적으로 각각의
물질의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우리는 이건 통상적으로 퓨어 플루이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을 때 두 개가 섞였을 때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예측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FT 값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FT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ID라는 값은 별도로 수행되어 있는 순물질에 대해 가지고 풀보일링 값을 가지고 FD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물질들의 대열 전달 계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슬라이드에는 있지 않지만, 끝으로 이제 크리티컬 히플럭스에 대한 영향도, 이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책에서 보면, 이런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이 보일링이 생겼을 때, 이 보일링 기포 주변에 리퀴드 온도를 좀 더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more 볼레타일한 그런 성분하고 less 볼레타일한 성분의 이 컨센트레이션 비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끓는 점이 서로 틀림에 따라가지고 이 보일링이 생겼을 때 그 주변에 그 농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 농도 변화가 생김으로써 실제 그 주변을 차갑게 조금 만드는데 서브쿨링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 효과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CHF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러한 특징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nduced subcooling.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좀 더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이너리 믹스처에서 보일링이 생길 때는 그 주변에서는 more 볼레타일한 성분이 먼저 좀 날아가겠죠. 그리고 less 볼레타일한 성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less 볼레타일한 성분 때문에 그 베이퍼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의 온도가 실질적으로는 서브쿨드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브쿨드 된 상태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 저번에 이 영상 처음에서 서브쿨의 역할은 CHF를 좀 크게 증개시키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CHF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히플럭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끝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 풀보일링 바이너리 믹스처에 설명하기 앞서서 바로 이 그림을 두 개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어 볼레타일한 성분이 아무래도 보일링이 있을 때는 더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듀포인트, 응축이 발생할 때는 또 끓는 점이 높은 거부터 이제 응축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특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때문에 풀보일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